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젊은 할머니면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제 또래끼리 일하는 밥집에서 하루 3시간씩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채용되어서 아주 적은 돈이나마 월급을 받고서 일하는 어엿한 직장인인 거죠. 결혼한 지 50년이 다 돼가니까 살림이라면 완전 베테랑인 저와 동료들은 신나고 즐겁게 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물론 조금만 더 젊었으면 청춘 시절에 그랬듯이 펄펄 날면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랬겠지만 사람은 다들 나이 먹어가고 그만큼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니 자기 건강에 맞게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방에서 주로 국을 맡아서 끓이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날 때는 동네 서점에 가서 국 요리에 관한 책을 좀 보다가 옵니다. 다음 주에는 요일마다 무슨 국을 끓일까 하고 나름으로 식단을 미리 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서점 주인이 허어 웃으며 다가와 말을 걸지요. 그는 장사가 잘 안 되는 동네 서점을 수십 년째 지키며 아무 할 일이 없이 평온히 흘러가는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생활비는 서점 말고 또 다른 직장인 작은 인쇄소에서 조금 나오는 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종일 서점에서 책 읽고 창밖에 내리는 비와 눈과 바람을 구경하는 생활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윤전기가 돌아가는 인쇄소에 들렀다가 하루를 마감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서점에서 그와 저는 일상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좋다는 등의 이야기를 두런두런합니다. 물론 젊어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지요. 성과가 나느냐 마느냐 돈이 되느냐 아니냐로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저울질당하고 무게가 매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돈도 열심히 벌려 애썼고 그것이 당연할 줄 알았습니다. 쫓기듯이 살면서 밥벌이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온갖 편법을 저질러서 목적지에 도달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위의 최근에 약간의 흔들림도 겪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오롯이 잡아준 것이 성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저는 주중에 혼자 조용히 성당에 나와서 저의 어지러운 정신을 깨끗이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러면서 참회의 눈물이 솟았고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무척이나 애쓰며 힘겹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잘못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첫사랑과 다시 만나서 몇 년을 비밀스런 사랑을 이어갔던 점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기운이 팔팔하던 30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의 가정은 원활했고 남편은 건실하고 성실하게 일 열심히 했고 저는 가정의 행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가족들을 끔찍하게 위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통닭튀김은 최고의 별식이었고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집 근처 슈퍼에서 사들고 오던 3,000원짜리 선물용 과자 박스 안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과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소소한 것들로 행복했고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 행복에 어느 날 제가 10대 후반의 공장에서 일할 때 사귀던 오빠를 우연히 성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엔 오빠가 너무 야위어 있어서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야 그 사람이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신도 모임에서 서로를 애초에 몰랐던 척했고 남들이 자리를 비우면 그제야 몇 마디 말을 섞었습니다. 둘 다 10대 후반이던 시절 함께 공장에서 일할 때 기숙사감 너머로 자주 얼굴을 보았고 공장 구내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자주 보곤 하면서 처음 얼굴을 익혔었지요. 그저 얼굴이 익은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드는 것이 그 나이대의 감정이다 보니 이후로는 점점 호감이 생겨서 간간히 말도 붙이다가 비밀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7,
그는 19살이었지요. 쉬는 날을 맞춰서 같이 산에도 놀러가고 너무 먹고 싶었던 햄버거 스테이크도 그때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감정이 깊어졌고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다 보니 때때로 그 감정을 참지 못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서로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잔업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그가 작업반장에게 매를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가슴에 우라가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장에게 따지려 들려던 걸 제 친한 친구가 겨우 말렸고 저는 어떻건 이 분풀이를 해야겠다 싶어서 모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땐 젊었고 무서운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며 고난과 달콤함을 함께하던 오빠와 저였고 각자 집에서 결혼하라는 말이 나오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다들 코웃음 치면서 무시해 버리더군요. 이제 갓 20살이 된 제게 결혼 이야기를 하신 부모님 뜻대로 저는 30이 다 돼가는 어떤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아저씨는 돈 씀씀이나 앞으로의 미래 계획 같은 것이 이미 명확히 서 있었습니다. 언제쯤 내 집을 살 것이고 아이는 몇 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것이 일사천리로 줄줄 나왔지요. 그저 어른이다 싶은 생각만 들었고 그에 비해 나이도 너무 어리고 저랑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공장의 오빠는 어린애인가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고 그저 어른들 말이 맞겠지 싶어서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그 아저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공장 오빠는 어찌 됐는지 이후로는 소식을 일부러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첫사랑이 다 이뤄질 수는 없는 거란 어른들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오빠가 성당에 나타나서 저와 재회했던 것입니다. 물론 옛 감정을 못 이기고 몇 번 도를 넘어서며 연인인 듯이 비밀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2년쯤 같이 성당을 다니다가 호련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당시에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었고 그래서 성당에 나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세월이 무심히 40년 가까이 흘러가 버렸지요. 제가 최근에 서점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그저 잔잔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장 오빠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저를 꼭 만나고 싶었나 보다 하더군요. 어쩌면 성당에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을 때 풋사랑이었지만 순수하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그 오빠 역시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저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던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에 같이 지내는 서점 주인이건 식당 동료들이건 언젠가는 순서 없이 먼저 가거나 뒤에 가거나 하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둥바둥 매달리던 세상 가치란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가장 근원적이고 행복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깨달음도 문득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공장 오빠도 삶의 끝에서 문득 지난 날에 아무 사심 없이 행복했던 그때가 무척 그리웠던가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은 누군가는 손님 없는 동네 서점 주인으로서 누군가는 매일 3시간 배식 봉사원으로서 각자의 방식대로 오롯이 자신 앞의 시간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